지구의 멸망 그리고 인간의 멸종에 관한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 정말 자주 다뤄진 소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면 최후의 날, 바로 그 다음 날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한 작품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만화는 좁은 파이프를 통해 달걀이 굴러 내려오고 그 달걀이 그대로 프라이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식탁에는 이미 5개의 접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침 7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묘한 모습의 로봇이 나타나 자신이 로봇임을 소개하며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가족을 깨우려 합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로봇의 목소리는 다소 기묘하게 들리는데 완전히 인간성이 배제된 기계음 그 자체의 목소리로 친절한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곳은 일반 가정집은 아닙니다. 작품의 배경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어느 방공호인데요. 로봇은 방공호의 가족을 순서대로 깨우는데 가장 처음으로 향한 곳은 이 방공호의 주인 부부방입니다. 그러나 이 방공호의 주인 부부는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들은 이미 신체조차도 남지 않아 충격적이게도 아예 그대로 잿더미로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바로 핵전쟁이 일어나 방공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폭발에 휘말려 침대 안에서 그대로 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로봇은 늘 하던 대로 부부의 침대를 기울이지만 원래라면 침대에서 빠져나와 신발을 신었어야 할 이들은 잿더미가 된 그 상태 그대로 바닥에 쏟아져 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로봇이 향한 곳은 아이들의 방입니다. 아침 7시가 되었으니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의 방 역시도 부부의 방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장난감만이 혼자 움직이는데 로봇의 목소리가 더욱 섬뜩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할머니의 방으로 향합니다. 할머니의 방은 더욱 직접적인 묘사를 보여주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그대로 재가 되어 의자 위에 잿더미로 남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쩐 일인지 할머니의 방 창문 바깥 풍경은 아무런 일도 없는 평화로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진짜 바깥 풍경이 아니고 벽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만들어진 화면임이 밝혀집니다. 스크린이 치워지고 드러난 진짜 바깥의 풍경은 핵전쟁으로 인해 멸망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텅 빈 의자 5개가 식탁에 모이고 로봇은 커피 한 잔씩을 권하며 오늘이 2026년 12월 31일임을 알려줍니다. 곧 아침 8시가 되자 출근, 등교할 시간이 되었다며 상을 치우고 밖에 나가기 위한 방호복이 준비된 옷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열리는데 역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 뒤 로봇은 집에 혼자 남아있는 할머니가 아침 기도를 드릴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는데요. 방공호의 벽에 매달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옆으로 2026년 12월 31일이란 숫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아무도 등교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그저 텅 빈 내부를 조명한 뒤 방공호 바깥에 멸망해버린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는데요. 멸망한 세상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으로는 그 광경이 마치 황홀하게 펼쳐진 듯이 연출됩니다. 멸망해버린 세상에도 새해가 찾아옵니다. 2027년 1월 1일이 된 것이죠. 식탁에는 미국의 풍성한 만찬을 대표하는 음식 칠면조구이가 올라와 있지만 그 누구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텅 빈 곳에 전하는 로봇의 새해 축하 메시지와 함께 미국의 국가를 연주하는 오르골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집니다. 칠면조 위에 꽂혀진 성조기가 이곳이 한때 미국이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식입니다. 이때 파괴된 창문을 통해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방공호의 로봇은 이 비둘기를 침입자로 간주하고 비밀번호를 묻지만 당연히 비둘기는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러자 로봇이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비둘기를 공격합니다. 이때 로봇은 위험하게도 아무 곳이나 전부 공격하는데 로봇의 공격에 의해 십자가도 부서지고 식탁, 가족들이 앉아있어야 할 의자도 전부 부서집니다. 만화는 특히 로봇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연출하는데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공격을 하다가 스스로를 고장내버리고만 로봇은 결국 시스템 오류를 일으켰는지 자신의 본체까지 공격하며 방공호와 함께 자멸해버립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완전히 잔해만 남아버린 방공호. 그 잔해에서 옛 음악을 재생하는 축음기의 소리만이 흐르고 밖으로 도망쳤던 비둘기가 다시 날아옵니다. 비둘기는 할머니의 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짜 풍경을 송출하던 스크린을 진짜 풍경으로 착각했는지 그곳으로 날아가려 하지만 계속해서 부딪히고 작품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후 엔딩 크레딧이 나오고 나레이션이 등장합니다. 이때 나레이터는 시를 한 편 읽어주는데요. 이 시는 작가 사라 티즈데일이 썼던 시로 이 작품의 원안이자 제목도 같은 부드러운 비가 내리고입니다. 시의 전문을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비와 땅의 냄새가 올 것이며 그리고 제비들이 반짝이는 소리와 함께 맴돌고 밤의 연못에서 노래하는 개구리들, 떨리는 하얀색의 야생 자두나무들, 로비는 그들의 깃털 같은 불을 지니고 낮은 울타리에 변덕스런 불을 당길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전쟁을 알지 못하며 누구도 그 전쟁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새도 나무도 그 누구도 그걸 상관하지 않을 것이며 봄이 새벽에 스스로 깨어났을 때 우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1984년에 만들어진 부드러운 비가 내리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련 체제에서 제작된 단편입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난 뒤의 이야기를 그려냈는데요. 실제 원작과 만화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작품의 원작은 미국의 작가 레이 브래드버리가 단편집에 수록했던 동명의 단편입니다. 어쩌면 작가 레이 브래드버리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사라 티즈데일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단편을 만들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사라의 시는 인류가 멸망해버린다고 해도 어차피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돌아갈 것이며 그 누구도 인류의 멸망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쓸쓸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 인류가 멸망해버린 그 다음날의 일상을 그려낸 만화입니다. 인류가 그렇게 멸망하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시간은 언제나처럼 똑같이 흘러갑니다. 마치 그냥 세상의 멸망을 그려낸 작품처럼 보이지만 소련에서 만들어진 작품인데도 배경은 미국이어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원작이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유도 있지만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공간적인 배경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는 냉전 시대였는데요.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두 진영이 대립하면서 서로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서 아주 은근하게 반대 진영을 비판하고 자신들을 띄우기도 했는데요. 보통 그런 것을 흔히 프로파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 역시도 그런 분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고 비록 세계의 멸망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작품 안에 프로파간다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서 그런 요소를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들이 다분히 많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해석과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방공호 안의 로봇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봇인 인간을 본딴 휴머노이드와는 완전히 다르게 누가 봐도 기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 그 자체입니다. 로봇의 디자인, 심지어 목소리마저도 완전히 기계적이며 인간적인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로봇이 관리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친절한 안내로도 보이지만 반대로 시간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방공호 안에서 완전히 보호받고 있는 인간이 아닌 로봇에 의해 기상 시간과 출근 시간을 통제받고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관리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력이지만 정말 그 기술이 인간을 위한 것이 맞는지에 관해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애초에 핵전쟁이 벌어진 것도 발전한 기술 때문인데 그에 대비해 인간이 보호받는 건 역시도 기술력을 통한 극도의 통제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끝내 그러한 발달은 인간을 배제시킨 현실을 불러올 것이란 은근한 비판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식탁 위에도 그러한 모습이 잘 나오는데요. 로봇이 준비하는 아침 식사는 전형적인 미국의 아침 메뉴입니다. 달걀 프라이와 커피 한 잔으로 이뤄진 메뉴. 그리고 그 누구도 접시에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음식이 남아있는 접시를 그냥 그대로 치워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 아직 식사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도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접시를 치워버리는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통제받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전쟁이 벌어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음식이 그대로 버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 프로파간다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람들의 낭비 행태에 관해 보여주는 듯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만화에서는 핵전쟁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지만 그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묘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이곳이 미국이란 점을 상기시키면서 끝내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주자인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방공호의 로봇이 스스로 자멸하면서 마치 현실의 미국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은유적이면서도 폭력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비판은 나중에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칠면조 구이가 나온 장면입니다. 칠면조를 통째로 구워내 식탁에 올리는 모습은 흔히 미국 가정집의 만찬 풍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만화는 이 칠면조 구이 위에 작은 성조기를 꽂아두는데 멸망한 다음 날에 펼쳐지는 아무도 없는 식탁에 작은 성조기가 꽂혀진 채 올라가 있는 칠면조 구이가 그 자체로 마치 미국을 조롱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식탁이 비둘기를 공격하던 로봇에 의해서 엉망진창으로 부서지는 장면은 참 절묘합니다. 만화에는 종교적인 심볼들도 등장합니다. 벽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과 비둘기가 그것이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인류가 한번 멸망하는 원인이었던 대홍수, 이때 큰 방주를 타고 홍수를 피한 성경 속 인물이 바로 노아. 노아는 물이 줄어든 것을 어떤 동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비둘기가 물어온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작품 속의 비둘기는 그러한 반가운 존재가 아닌 로봇에게 있어 하나의 침입자로서 간주되고 끝내 반김 대신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폭발해버린 방공호의 잔해에 남아있던 가짜 화면을 보고 계속해서 화면에 부딪히는 비둘기가 앞서 말한 성경 속의 모습과 무척 대비됩니다. 대홍수가 끝났음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영원히 나뭇잎을 물어올 수 없는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추금기에서 나오는 미국의 옛 음악을 들려주는데요. 평화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모습을 묘사하면서도 이건 역시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조롱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로봇의 공격으로 인해 십자가상이 부서지는 모습, 여기서는 로봇의 뾰족한 바늘 끝에 예수의 조각이 찔리는 모습을 대단히 과감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계까지 로봇이 부서뜨리는데 이 장면에서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은 12시 25분,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 대한 은유로 보여집니다. 로봇이 예수와 성탄절까지 무너뜨린 것이죠.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로봇에 의해 부서지는 종교적 상징들, 즉 기술의 발달이 인간과 종교까지도 무너뜨릴 것이란 모습을 다분히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이런 과학 그리고 기술 발달 등에 대한 탄압, 즉 지식도 국가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개념은 자유주의가 아닌 그 반대 진영에서 꽤 자주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종교에 대한 탄압 역시 자유주의 진영들이 아닌 본인들의 진영에서 매우 활발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오히려 어쩌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었나 혹은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결말은 제목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비가 아니고 차갑고 매섭게 눈이 오는 모습을 대신 넣어서 멸망 뒤의 세계를 좀 더 쓸쓸히 그려냈습니다. 마치 인류가 사라지더라도 별일은 없겠지만 인류가 사라졌다는 사실 그 자체는 매우 슬프게 느껴지게끔 만든 결말이 아닌가 합니다. 종합하자면 프로파간다적인 느낌이 매우 짙기는 하지만 인류 멸망 이후의 세계를 우울한 분위기로 표현한 잘 만들어진 단편이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여러 가지 상을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도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크리스마스에 원래 좀 희망차고 밝은 이야기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인류 멸망을 다룬 작품을 소개해드리기가 좀 망설여졌습니다. 여담으로 작품 속에서 나오는 멸망 시기가 2026년 12월 31일로 지금부터 딱 1년 후인데요. 과연 정말 그때가 인류의 마지막 시기가 될지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미스터리 만화 리뷰 부드러운 비가 내리고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